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코로나와 함께하는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또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고 저 또한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지난해 10월 초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캐나다, 덴마크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210일간의 1차 접종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시작일 중심으로 210일간입니다. 나라마다 시작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함께 모더나 백신의 수급 지연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4개 국가가 각각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 이후 소요 1차에 따라 접종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캐나다의 경우 접종이 처음 시작되고 50일 전부터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150일 차에 60%를 넘어섰고 그때부터 조금씩 둔화되어 접종 시작 후 200일 경우는 70%를 넘기면서 그래프가 완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시작일로부터는 백신을 수급한 이후부터는 아주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일본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의 시점은 서로 다르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나면 접종률 60% 이상이 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고르게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주 고르지 못하고 이곳저곳이 눈에 띄게 꺾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접종 시작 후 120일에서 150일 사이 우리가 유추해 보면 2021년 6월 말에서 7월 말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백신 보릿고개라 칭했던 시기로 접종률이 완전히 정체된 수평 형태의 그래프가 한 달간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지 구간은 21년 6월 25일에서 7월 25일까지 즉 21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의 한 달로 이 시기에는 백신 부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한 달 이상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정지 구간 직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은 5월에서 6월 초였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 앞선 나라들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 집단 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내셨고 정부 또한 이를 기다렸다는 듯 2분기 1200만 명, 1300만 명을 예정되어 있었던 접종 계획을 초과하여 1차 접종 1400만 명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2차 접종에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앞당겨서 1차 접종에 소진해버렸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입고도 재연되면서 결국 3분기 1차 접종에 필요한 화이자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의 2차 접종에 교차 접종해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2021년 5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교차 접종은 불가하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임기응변적 태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백신이 치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히 도입되어 7월부터 하루에 120만 명씩만 접종했어도 10월에서야 달성됐던 접종률을 한 달 가까이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며 9월 한 달간 발생한 488명의 사망자와 893명의 중증 환자 중 상당수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가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 진행이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진행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은 바이러스 발생 초기 상황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불확실성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모든 나라에 동일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 문제만 놓고 봐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에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백신 보릿고개 사태는 백신 늦장 도입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접종 계획의 수립, 임기 응변식의 접종 계획 변경 등 다양한 문제 사안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를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과대 포장하고 치료제 개발 독려에만 매진하다가 백신을 늦장 도입한 정책적 오판을 무마하기 위해 발생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면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애당초 백신 도입 지원은 무엇 때문이었으며 접종 계획 수립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예정돼 있던 접종 계획이 임기응변식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좋은 수용과 소통 노력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년 반 이상의 시간을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사시의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부실 계획, 늦장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잘못된 상황 판단에 의해 백신 도입 시기, 방역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고 수행한 사안이 있었다면 면밀하게 감사해 언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보건 위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 발전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시계열별로 쭉 상황을 정리해 보고요, 감사원에서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밝혀서 좀 더 나은 백신 수급 시스템을 위해서 좋은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다만 처벌형 시간이 감사는 좀 제약되기 지양하겠습니다.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또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치밀하게 감사하시고 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